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여 년간 환자들과 함께하며 깨달은 작은 지혜를 나누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죠. 그래서 각종 건강보조식품에 더 쉽게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오랜 시간 진료실에서 지켜본 바로는 때로는 그 선택이 우리 몸에 예상치 못한 위험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낳는 경우를 수없이 목격했거든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5가지 건강보조식품의 진실을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엔 불안한 마음으로 시작하실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함께해 주신다면 오히려 안도와 희망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슈퍼 항산화제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문구를 믿고 매일 복용하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우리 심장과 뇌에 예상치 못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흡연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베타카로틴은 폐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몇 년 전 한성우님이라는 73세 어르신이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온라인 광고에서 베타카로틴이 폐암을 예방한다는 내용을 보고 즉시 주문하셨어요. 젊은 시절 20여 년간 흡연을 하셨지만 금연한 지는 15년이 넘었던 분이었습니다. 과거 흡연에 대한 걱정이 늘 마음 한구석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베타카로틴을 하루 권장량의 3배가 넘는 양으로 6개월간 꾸준히 복용하셨어요. 그런데 정기 건강검진에서 흉부 엑스레이에 작은 결절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놀라셨는지 선생님, 제가 폐암 예방한다는 걸 먹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며 절망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정밀검사 결과 악성은 아니었지만 저는 즉시 베타카로틴 복용 중단을 권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흡연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고용량 베타카로틴을 복용할 경우 오히려 폐 관련 문제가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은 매우 정교해서 인위적으로 고용량을 넣으면 오히려 균형이 깨집니다. 마치 정교한 오케스트라에서 한 악기만 너무 크게 연주하면 전체 하모니가 무너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분은 복용을 중단하고 대신 매일 당근 반개와 시금치, 브로콜리를 꾸준히 드시기 시작했어요. 또한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한 바퀴를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햇볕도 쬐고 신선한 공기도 마셨습니다. 6개월 후 재검진에서 결절 크기가 줄어들었고 전체적인 건강 상태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진짜 항산화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에서 얻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빨강, 노랑, 초록 색깔 채소를 하나씩 올려보시고 복용 중인 보조제가 있다면 의사나 약사에게 꼭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칼슘 보충제입니다. 과연 여러분도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는 말만 믿고 매일 드시고 계시지 않나요? 한 번에 많은 양의 칼슘을 알약 형태로 장기간 복용하면 오히려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심장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배정희님이라는 69세 어르신은 골감소증 진단 후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루 1500mg이었는데 많이 먹을수록 뼈가 더 튼튼해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3년간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드셨어요. 심지어 우유도 하루에 2잔씩 마셨습니다. 처음 1년은 별다른 이상이 없었어요. 하지만 2년째부터 가끔씩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도 잘 안 되는 느낌이었죠. 특히 소변을 볼 때 옆구리에 찌릿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3년째 되던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옆구리 통증이 시작되어 응급실로 오셨는데 검사 결과 신장 결석이었어요. 그것도 제법 큰 크기의 결석이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혈중 칼슘 수치가 정상보다 높았고 심전도에서도 미세한 이상 소견이 보였어요. 장기간의 고용량 칼슘 섭취가 혈관 석회화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많은 양의 칼슘을 흡수할 수 없어요. 500mg 이상을 한 번에 섭취하면 대부분 배출되거나 흡수되더라도 뼈가 아닌 다른 곳에 쌓일 수 있습니다. 마치 좁은 깔때기에 물을 한 번에 많이 부으면 넘쳐 흐르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그분은 즉시 칼슘 보충제 복용을 중단하고 하루 필요한 칼슘을 자연스러운 음식으로 나누어 섭취하는 방법을 시도했어요.
아침에는 요거트 한 컵과 두부 반모, 점심에는 멸치볶음, 저녁에는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를 드셨습니다. 특히 매일 15분씩 햇볕을 쬐면서 걷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비타민 D가 있어야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거든요. 6개월 후 재검사에서 혈중 칼슘 수치가 정상화되었고 신장 기능도 회복되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골밀도 수치가 이전보다 더 좋아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햇볕을 매일 15분씩 쬐며 비타민 D를 채우시고 편안한 운동화를 사서 하루 30분 빠르게 걷는 습관을 들이세요. 세 번째는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기억력 개선이나 치매 예방을 위해 은행잎 제품을 복용하고 계신가요? 대규모 연구들을 살펴보면 실제로는 뚜렷한 효과가 없었어요. 하지만 혈액을 묽게 만드는 작용이 있어서 다른 약물과 함께 복용하면 예상치 못한 출혈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민호님이라는 76세 어르신은 고혈압과 심근경색 병력으로 아스피린을 매일 복용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건강 프로그램에서 은행잎이 치매 예방에 좋다는 내용을 보시고 최근 들어 깜빡하는 일이 많아진 것을 걱정해 은행잎 추출물을 아스피린과 함께 복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별다른 이상이 없었어요. 하지만 2달째부터 칫솔질할 때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고 작은 상처가 생겨도 피가 잘 멈추지 않는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던 중 치과에서 간단한 스케일링을 받았는데 시술 후 출혈이 좀처럼 멈추지 않아 응급실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혈액응고 기능에 이상이 있었어요. 아스피린과 은행잎 추출물이 모두 혈소판 기능을 억제해서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데 두 가지를 함께 복용하면서 출혈 위험이 급격히 증가한 거였습니다. 마치 브레이크를 2번 밟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죠. 다행히 응급처치로 출혈을 멈출 수 있었지만 그분은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자연에서 나온 것도 현대의학의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으셨거든요. 그분은 즉시 은행잎 복용을 중단하고 치매 예방을 위한 다른 방법들을 시도했어요. 매일 40분씩 빠르게 걷기 운동을 시작하시고 20분 동안은 독서나 퍼즐 맞추기를 하셨습니다. 또한 동네 동호회 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하셨어요. 6개월 후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인지기능 검사 결과도 이전보다 좋아졌고 무엇보다 삶에 대한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으셨어요. 하루 40분 걷기와 20분 독서를 생활화하시고 혹시 아스피린이나 혈액 묽게 하는 약을 드신다면 은행잎은 피하세요. 네 번째는 단백질 파우더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나이 들면서 줄어드는 근육을 지키려면 단백질을 더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지나치게 섭취하면 신장 기능이 예전만 못한 고령자에게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윤미라님이라는 74세 어르신은 헬스 트레이너의 조언에 따라 운동 전후로 단백질 쉐이크를 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루 3번을 빠뜨리지 않고 드셨어요. 처음에는 운동 효과가 더 좋아진 것 같다며 만족해 하셨지만 3개월 정도 지나면서 이전보다 쉽게 피로해지고 소화가 잘 안 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식욕이 떨어지면서 정작 일반 식사는 제대로 못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째에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아침에 얼굴이 부어있고 저녁에는 다리가 무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변 색깔도 평소보다 진해 보였고요. 혈액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보다 높았고 소변에서 단백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신장이 과도한 단백질을 처리하느라 부담을 받고 있다는 신호였죠. 우리 신장은 혈액을 걸러내는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하는데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그만큼 신장이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단백질 파우더에만 의존하면서 다른 영양소의 균형이 깨진다는 점이었어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한 일반 음식 섭취가 줄어들었거든요. 저는 즉시 단백질 파우더 복용 중단을 권하고 자연스러운 음식을 통해 적정량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방법을 제안했어요. 아침에는 삶은 달걀 하나와 두부 반모, 점심에는 생선 한 토막, 저녁에는 콩이나 견과류를 조금씩 드시는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무거운 웨이트보다는 자신의 체중을 이용한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도록 했어요. 3개월 후 재검사에서 신장 기능 수치가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고 부종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놀랍게도 근육량은 오히려 증가했더라고요. 아침마다 삶은 달걀 1개와 두부 반모를 챙기시고 주 3회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를 10회씩 3세트 해보세요. 마지막은 종합 비타민입니다. 한 번에 모든 영양소를 다 챙길 수 있다는 편리함 때문에 많이들 드시는데 우리 몸이 실제로 필요로 하지 않는 영양소까지 무작정 공급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 성분이 한꺼번에 들어있다 보니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가능성도 높고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어요. 박도윤님이라는 70세 어르신은 50세 이상 맞춤형 종합 비타민이라는 제품을 보고 주문하셨어요. 허브 성분까지 들어있어 활력을 높여준다는 광고를 믿고 매일 아침 한 알씩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2개월은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하셨지만 3개월째부터 소화불량이 생기고 오른쪽 옆구리 부근에 둔한 통증이 가끔씩 느껴졌어요. 6개월째에는 피로감도 심해져서 검진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혈액검사 결과 간 수치를 나타내는 효소들이 정상보다 3배 이상 높았어요. 그 제품의 성분을 분석해보니 여러 허브 추출물 중 일부가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성분들이었고 지용성 비타민들이 권장량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어서 간에 축적되면서 독성을 일으킨 상황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기검진에서 특별한 결핍 소견이 없었는데도 마케팅에 현혹되어 예방 차원에서 복용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저는 즉시 종합 비타민 복용 중단을 권하고 정확한 혈액 검사를 통해 정말 부족한 영양소만 선별적으로 보충하는 방법을 제안했어요. 검사 결과 비타민 B12만 약간 부족했고 나머지는 모두 정상 범위였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12만 최소 용량으로 보충하고 나머지는 자연스러운 음식으로 섭취하도록 했어요. 특히 간 건강 회복을 위해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운동, 브로콜리나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를 많이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3개월 후 간 수치가 거의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피로감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건강검진에서 결핍 여부를 확인하시고 복용 중인 보조제를 모두 적어 의사나 약사에게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는 모두 좋아 보이지만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선택들이었습니다. 진짜 건강은 알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 꾸준한 걸음, 햇볕, 그리고 가족과의 웃음 속에 있습니다. 빨강 토마토, 주황 당근, 노랑 파프리카, 초록 시금치가 만들어내는 자연의 무지개가 어떤 비싼 종합 비타민보다 훨씬 완벽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매일 30분씩 걷는 발걸음이 어떤 단백질 파우더보다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요. 혹시 지금 집에 오늘 말씀드린 보조제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당장 복용을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이 앞으로의 삶을 더 건강하고 가벼우며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